자, 신금일간 무인월 되면은 정인하고 정제로 되어있죠. 천간 무토 정인 지지 임목 정제 이렇게 다 을사년의 무인월입니다. 자, 무인월의 주 화두는 정인 무토로 생기는 문서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간에 무토가 떴다. 그 얘기는 이 신금이 자립을 하는 그 모습에서 조금 벗어난 뭔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받아야만 하는 상황, 이걸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식상이 투관해가지고 뭐 임수나 계수 이런 것들로 가는 것은 독립에 대한 문제, 내 의지대로 하려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수성가적 코드. 근데 이제 무토 정인이 뜨면은 그 무토에 대한 것은 이제 신금을 생해주기도 하고 매금을 시키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생조를 해준다고 했을 때는 신금을 좀 강화시켜주는 토생금에 대한 부분이죠. 지구력에 대한 부분들로 갖게 해주는. 근데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신금을 울타리 안에 가두는, 묻어버린다 이거죠. 신금을 묻어버린다, 매금시킨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무토로 인해서 신금이 조금 이제 속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천천히 좋아지는, 속도가 나거나 좋아지더라도 천천히 점진적으로 되는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을사년이다 보니까 을목이 이제 무토를 극하는 이제 제극인의 형태도 당연히 생기겠죠. 어쨌든 이제 정인 무토로 생기는 그런 문서 문제, 이런 거 좀 보시면 되겠다. 제극인 부침이 좀 따라올 수 있다. 부침이 좀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부침에 대한 것들 살펴보시고, 자, 직장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의 무인월 직장운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당연히 이동수도 따라올 수 있겠고, 뜻하지 않은 외부 상황에 등 떠밀릴 수 있다. 외적인 측면에서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활용하고 쓰려고 하는 이런 포인트가 좀 생긴다고 할 수 있겠고, 외부 상황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를 압박하는, 그리고 압박에 대한 부분도 될 수 있고,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기회가 오는 거죠. 바로 이제 입춘되자마자 며칠 안 지나서 어떤 좋은 소식이라든지 뭐 일하러 들어오라든지 누군가한테 연락 받을 일, 이런 거 당연히 따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다가 이동수에 대한 부분들 좀 따라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바쁠 수 있다. 이게 집안일로 좀 바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게 정제하고 정관의 인사 형살 이런 문제도 좀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속도가 갑자기 이제 급전개되는 이런 모습도 좀 있습니다. 직장운이 아니라 뭐 사업에 대한 형태를 띠고 계시는 분들도 갑자기 이제 좀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라든지 새로운 등장인물에 대한 부분들, 그런 거 좀 생길 수 있고, 자금 융통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뜻하지 않게 외부 도움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상을 어느 정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외부에 대한 조건 같은 거, 외부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 다양하게 좀 따라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내 능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내가 하는 일보다는 좀 틀에 대한 것들, 외부 사정, 그런 것들로 좀 보시면 되겠다. 일단은 신금일간 뭐 갑진년에도 쉽지는 않은 운인데, 이제 을사년에 이 을목 편제 때문에 이동수도 좀 따라오고 직업 변동에 대한 그런 포인트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업 변동, 일이 바뀔 수도 있고, 하던 일에 대한 흐름들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계속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형태와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쨌든 이 을목 편제로다가 좀 새롭게 재구성하고 시작하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무인월이니까 정인 무토로다가 뭔가 주재하려고 하는 성향들 꼼꼼하게 좀 알아보고 이제 새로운 일을 좀 도모하려는 여러 가지 관심들이 생기는 거죠. 관심들도 생기고 생각들도 많아지고 공사를 이제 새로 착수하게 된다. 그래서 직장운은 이제 예상치 못한 전개 뭐 이런 거 한 번씩 좀 예측을 해두시고요. 구직자의 경우에는 취직이 가능한 운이긴 한데 자리보다도 일에 대한 게 좀 주 포커스입니다. 내가 업무 포지션에 대한 게 좀 맞아야지
그래야지 좀 자리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일에 대한 게 좀 포커싱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자리 자체가 중요한 사람, 또 상황이라든지 타이밍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했던 분들은 조금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 딜레이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성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신금일간 무인월 이성운은 바깥 활동이 좀 잦아지는지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새로운 관계 형성, 새로운 관계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치 못한 만남, 뭐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삼각관계 이런 거 이제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 누군가는 뭐 배신지사 같이 맨날 싸우다가 이제 그만하자, 못해 먹겠다, 뭐 헤어지든지 뭐 한쪽이 뭐 바람을 피든지 그런 일들도 충분히 이게 생길 수 있는, 뭐 요때 바로 일어난다 이건 아니고, 뭐 요때 과거에 그런 문제가 조금 컸다고 하면은 뭐 요때 일어날 수 있겠지만 요 시기부터 해가지고 좀 삐그덕거릴 수 있다 이런 거죠. 삼각관계 이런 거 주의하시고, 확실히 헤어질 거 아니면 주제 파악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성관계는 그러니까 연애를 한다든지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누가 잘해야지만이 큰 소리치고 잘못해야지만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아쉬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쉽고 내가 지금 당장 마땅한 대안이 없다, 그럴 때는 이제 붙잡고 매달려야 한다 이거죠. 이성이라는 게 이게 안 하시는 분들, 이성 관계가 전혀 없거나 막 별 큰 의미 없다, 뭐 결혼해서도 이제 애기 낳고 부부 관계가 그냥 뭐 형식적인 것만 한다, 이러면은 이제 상관없는데, 보통 이제 이성운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의 이제 케이스의 경우에는 애정결핍 같은 게 좀 많다든지 좀 정서적인 교감이 항상 필요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항상 이제 이성운이 동할 때마다 많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을사년의 무인월, 인사 형살로 동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성운이 좀 크게 동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연인이 있는데 부부지간인데도 또 이상하게 누군가 이제 눈에 들어오거나 마음들이 동하는 이런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무조건 뭐 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런 포인트가 무인월에 생길 조짐은 있으니까 한번 좀 이제 참고를 해보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삼각관계도 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이거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그만둬야 되나,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하고 있던 연애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겠죠. 이거 끝내야 되나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갈아타거나 아니면은 끝내기 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금일간은 뭐 직장보다도 이성운이 조금 더 크게 동하는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성도 이성이고 뭐 이성 관계가 아니어도 내 마음이 좀 동한다 이거죠. 내 마음이 뭔가 이제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뭐 개인 취미 생활이라든지 뭔가에 꽂혀가지고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에 다 포함인 거죠. 이성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성 관계를 하는 거고, 나는 뭐 모쏠이다, 이성이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러면은 뭐 개인 취미 활동하면서 극장 가서 혼자 영화를 보든지 뭐 문화 활동을 하고 뭐 개인 취미 생활하는 그런 것들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관계 형성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재물로 넘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재물이 나가는 운이에요 대체적으로. 근데 뭐 있어야지 나가겠죠. 들어오기도 합니다. 무인월 같은 때는 들어오고서 이제 나가는데, 나가는 게 먼저 정해져 있는 운인 거죠. 외부적으로 지출이 많아지는 때가 된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뭐 지름신 강림이라든지 좀 큼지막하게 나갈 만한 뭐 세금 문제라든지 요런 시기에 뭐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서 이제 뭐 이사 비용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각종 뭐 가계를 또 폐업했다 뭐 하면서 이제 마땅히 이제 받아야 될 권리금 이런 것도 정산하는 거 다 포함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재물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때예요. 사실 뭐 돈이 들어오는 때는 아니고, 을사년에 새롭게 이제 또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시점에서 자영업을 하시던 분들, 사업하시던 분들, 뭐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새로운 국면을 맞아가지고 혼자 했던 경우에 이제 뭐 동업을 같이 한다든지 SOS 요청을 해가지고 가족들이 누가 붙어가지고 같이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재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변화가 좀 많이 따라오는 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재물에 대한 변화, 그냥 벌던 돈이 아니라
그 형태가 조금 바뀌는 그런 시기다. 외부적으로 지출이 그래도 많아진다. 돈이 아니어도 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나갈 돈 있어야지 뭐 돈이 나가죠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시간을 소비한다 이거는 내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다각도로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든 다양히 외부 활동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멘탈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금일간 무인원에 멘탈 관리 잘 하실 필요가 있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기묘월로 넘어가는데, 대체로 연초에 그러면 사건 사고 크게 이제 벌어질 만한 일들은 기묘월에 좀 몰려 있어요. 특히나 신금일간한테. 그러니까 무인월은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코 뜰 새 없이 금방 지나갈 겁니다. 거기에 또 준비 잘 하시고, 기묘를 거쳐서 이제 경진월 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을사년이 시작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자, 신금일간 분들도 이제 을사년 시작됐기도 하고, 갑진년도 한 해 고생 정말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면서 행복한 무인월, 무탈하고 건강한 무인월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을사년 신수 네 번째 신금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년 절입일 설명해 드릴게요. 2015년 양력 2월 3일에 해당하는 입춘에 을사년이 시작됩니다. 날짜로는 2월 3일이고 월요일 되겠습니다. 일진으로는 계묘일이고요. 시간적으로는 23시 10분, 이때부터 입춘인 거죠. 갑진년에 대한 흐름 살짝 짚어보면서 을사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의 이 간목으로 신금일간, 정제, 일에 대한 결과를 봐야 되는 시점인데, 이게 현실적인 할 일로다가 버거운 신금일간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가족관계라든지 이게 현실적인 일이겠죠. 돈과 관련된 거랑 현실적인 일, 그리고 내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도 같이 따라옵니다. 돈이 없으면은 돈이 없는 것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영향이 오고, 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돈도 활용하는 관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얼마나 잘 되느냐 이런 거죠. 처리하고 수습할 일들. 신금은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의 일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들어와야 해결을 할 텐데, 간목, 을목, 딱 을사년도 설명하겠지만 천간에 목이 뜨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신금 입장에서는 이런 목이 뜨는 것은 자기가 써야 할 식상의 기운들을 이렇게 설계하고 일의 결과이긴 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거죠. 신금 일간에 목이 뜨면은 손이 많이 간다. 본인의 직업군도 그렇고 이러한 운들에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그런데 이제 뭐 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뭐 남은 부분에 대해서 내 거냐 라고 했을 때는 만만치가 않죠. 내가 다 먹으면 좋을 텐데 이런 재성들을 내가 과연 얼마나 다룰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진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금, 임수, 12운성이 이제 묘지가 되겠죠. 묘지로 들어간다 해서 임묘가 된다. 임묘지다. 임묘에 대한 부분들, 기능이 정지되는 거죠. 내가 기존에 했던 흐름에 대한 상황들이 바뀌고 전환되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는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런데 압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진유합이라고 해가지고 록을 육합 쳐오는 이 글자를 이제 진토라고 해서, 이 진토가 그렇게 안 좋거나 신금을 힘들게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압록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도움이나 뜻하지 않은 혜택들이 따라오기도 한다. 그리고 또 매금적인 요소도 되어 있죠. 매금이라는 것은 이 문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성으로 매금이 되는 거니까 뭔가 시작할 때부터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시작을 하고 싶은데 시작이 잘 안 되거나, 바꾸고 싶다는 얘기죠. 결국에 뭘 바꾸고 정리하고 싶은 것들 그냥 싹 갈아엎고 때려치고 이러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매금이라는 거는 금이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인성에 붙들려 가지고 잘 안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쉽지가 않다.
문서적인 이슈, 그리고 이제 친정 부모님과 관련된 그런 상황들, 기혼 여성의 경우 친정 부모님 뭐 이런 이슈 따라오겠죠. 건강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로 각종 신경 쓸 일. 뭐 그리고 이제 인성을 보통 꼬일 일, 진로가 막힐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상을 누르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그 식상의 부분에 한해서 인성으로는 자꾸 뭘 수정을 하거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손을 봐야 하는 현상들. 그리고 일하기 싫은 그런 것도 되겠죠. 이런 인성이 천간지지로 왔을 때는 신근노록지상이라 해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좀 쉬고 싶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진토 정인으로 갔다가 엄청 활동적이고 일이 진행되고 이러는 것보다는 뭔가 좀 걸리는 것들이 많은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갑진년의 이 진토로 걸리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존에 해왔던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진로가 막히는 부분들, 고민하는 것도 되죠. 바꾸려고 다른 것들로 좀 갈아탈까, 뭐 품목을 바꿀까, 학교를 좀 편입을 한다든지 다시 또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진로적으로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을사년으로 넘어가서 을목은 편제입니다. 이게 일의 결과는 똑같아요, 정제하고. 그러나 편제는 결과적인 측면들이 소속이 내 것이 아닌 거. 정제는 내 건데 편제는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지만 내가 일시적으로 점유하는 것들. 그러니까 다양한 것과 관련 짓는 게 그게 편제죠. 경험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편제가 있어야지 경험을 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제는 정확하게 경험을 하더라도 자기 관련된 부분 위주로 이렇게 연결을 지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편제는 기본적으로 경험을 얘기합니다. 경험. 다양한 경험. 이런 걸 얘기하겠죠. 일의 결과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의 결과를 무조건 보고 뭐 돈을 벌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돈과 관련된 이슈, 일을 했는데 이 결과가 왜 이것밖에 안 나오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계산적인 문제, 이런 것도 따라오겠죠. 그리고 대박수, 그 중에는 정말 뭐 뜻하지 않은 횡재, 요행, 대박수 이런 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제의 키워드는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경험도 하지만 백수도 될 수 있어요. 백수, 그냥 때려치는 거죠. 일 때려치고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일을 아예 안 하는 것도 백수지만 그냥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것도 백수죠. 일용직 노동자다. 그러면은 쉬고 싶으면 쉬고, 오늘 못 하겠으면은 비도 오고 날씨도 꿀꿀하고 그러면 일을 선택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편제는 백수도 가능하다. 일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회사라든지 진로에 대해서 갈아타는 과정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 진토 가지고 갑진년에 했던 일이랑 을사년이랑 끊길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면은 공백이 생기겠죠. 그 공백이 생기는 동안 백수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알아보거나 연결을 지어보려고 하는. 근데 뭐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갈아탄다고 하면은 좋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백수에 대한 키워드도 따라온다. 편제 키워드에는 백수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일만 하는 게 아니다. 정제가 백수하고 싶어도 좀 어렵죠. 편제는 가능하다. 그리고 빚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 없으면 대출 받아야 되는 거죠.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다양하게 신경 쓸 부분들, 도움받을 일들, 그런 게 될 수 있고요. 내 돈이 아닌 거 빌려가지고 쓰는 거죠. 남의 돈이든 물건을 렌탈하든 인건비 같은 것도 요즘엔 좀 많이 들고 하니까 노동력을 빌려가지고 쓰고 돈 주는 거니까 다 빚의 개념. 그런 것들이 조금 버거울 수 있겠죠. 아무래도 성급하다는 키워드도 따라옵니다. 편제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냥 일 저지릅니다. 을사년에 사고치는 신경일관들, 이거 을목 편제로다가 사고친다. 성급해서 생기는 문제. 그리고 이제 재미 볼 수 있는 이런 시기죠. 재미 볼 수 있는. 이 재미가 이제 유흥, 연애 이런 거랑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눈을 좀 딴 데로 돌리는 거죠.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닌 외도로 가는. 우리가 외도라고 하는 거는 뭐 바람 피는 것만 외도가 아니라 부업을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주머니를 찰 생각을 한다. 이럴 수도 있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이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냐, 반찬도 먹어야지 하면서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진로를 많이 바꾸거나 부업을 알아보거나 이것저것 신경을
써볼 만한. 한 우물만 파는 게 아니죠. 한 우물만 파는 게 아니다. 두 우물, 세 우물. 토끼가 교토 3굴이라 해서 굴을 3개나 판다고 하잖아요. 교활한 토끼는 굴을 3개나 판다. 을사년의 을목의 기본적인 키워드 자체는 이제 테크닉이 들어옵니다. 테크닉, 기술적인 것들, 정교함, 디테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금한테는 좀 버거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간에 목이 뜬 신금은 버겁다.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그러니까 소모적인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신금일간들. 갑진년 때보다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뭔가 꾸미고 색칠하고 뭐 액세서리 갖다 붙이고 뭐 이러는 것처럼 옵션을 많이 좀 넣어야 된다. 이게 을목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화는 정관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집단에서 생기는 문제들, 조직이라고 하면은 직장 쪽 부분 뭐 얘기할 수 있겠고요. 가족에 관련된 문제, 이슈 되겠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소속감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시스템적인 거 있죠. 시스템적인 거.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정관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이면요, 이것만 내가 엮여가지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 손해가 뭐 크게 잘못되고 망하고 이런 손해는 아닐지언정 답답한 거죠. 뭔가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목줄을 매여 있는 거죠. 상황적으로 묶일 일, 가족관계나 책임자 역할 이런 걸 해야 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사장이나 오너가 아닌데 책임자 역할을 하느라 움직이기가 어려워. 쉽게 움직이기가 어렵다. 이럴 수 있습니다. 책임자 역할. 을사년은 그런 시기입니다. 신금일간 잠시나마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책임자 노릇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원이 따라오겠죠. 외부에서 지원이 따라옵니다. 부정적이면 내가 압박을 받는 부담스러운 일로 연결될 수 있다. 자, 오행별 분류로 들어가가지고 더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본다고 하면은 편재 을목이 떠있죠. 편재 을목이 떠있는데 내 사주에서 목이 없을 수도 있고 목이 많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어쨌든 이제 생활적인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걱정해야겠죠. 생활적인 문제, 얼마나 컨트롤이 되는지, 핸들링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감당하기가 버거울 수가 있어요. 하던 일을 이제 더 이상 하기 싫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뭐 이런 인내심의 한계,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고, 각종 경제적인 문제, 뭐 감당해야 할 일들. 그러니까 이제 갑진년이 힘든 이유가 대부분 신금의 일간분들이 총대를 매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죠. 내가 뭐 가장도 아닌데 가장 노릇하고, 아들도 아닌데 장남 노릇하고, 뭐 차남이나 삼남이면 뭐 그렇다 치지만 나는 딸인데 아들 노릇하고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부모가 무슨 일 있으면 나만 찾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갑진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회사 내에서도 자꾸 이렇게 엮일 일들. 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 이거는 돈을 뭐 못 벌고 뭐 가난하고 이런 게 아니어도 계산이 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받아야 할 가치의 금액, 뭐 이런 거에 대한 계산적 부분,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감당해야 할 일들. 그러니까 감정 기복들이 좀 심해진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을사년에는. 그리고 이제 정관 사화랑 관련된 오행, 화를 보면은 외부 간섭이 이제 들어오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긍정적이라고 하면 지원이고, 정관으로 지원이고, 부정적이라고 하면 압박이 됩니다. 여기 이제 지장간에 사중에 경금도 있고 해서 겁재가 정관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비교 같은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이라고 하는 기회가 왔는데 이 겁재를 달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사중의 경금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금한테는 사지예요. 12연성 사지다. 사지라는 거는 종교적 관점에서 봐도 되고, 뭔가 내가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경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피지컬로만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거는 어렵다. 그리고 남하고 싸울 일, 이런 것도 이제 생길 수 있겠고, 외부 간섭이 들어오니까
시스템이 나한테 좀 불리하게 적용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참다가 터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해수라고 하면은 목욕지라고 해서 내가 힘있게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사화는 신금을 좀 눈치를 준다 이런 거죠. 신금을 눈치를 준다. 내가 확 장악을 하고 싶은데 관련된 사람하고 엮여 있어. 그러면은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한 방에 해치울 수 있는데, 누구누구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런 외부 간섭,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엮여 있으니까 마음대로 잘 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긍정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추천이라든지 도움, 외부적인 혜택 이런 게 따라옵니다. 관에 대한 부분으로 나한테 권한을 준다, 완장 채워준다. 장의 자리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온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장의 자리를 맡을 수도 있다. 지원을 받아서 이제 임명받는 거죠. 임명자가 임명해주는. 자, 화는 그렇고요. 이제 토를 본다고 하면은 이 토가 갑진년에서부터 비롯됐고, 을사년에는 토가 뭐 없어진 건 아니죠. 사중에 무토로 있기는 합니다. 그 인성의 압박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때가 되죠. 갑진년까지 너무 이 문서적인 문제, 생각 같은 것들, 식상을 너무 눌러놔가지고 이게 좀 힘들죠. 인성의 압박이.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상황에 저마다 다르겠지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금에서 자유롭다는 얘기지, 이 정관은 또 넘어설 수 없겠죠. 신금이. 정관은 정관이고, 정인으로부터 겪었던 어려움들, 답답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해결될 조짐이 좀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인성의 압박인 거죠. 문서적으로 뭐 사고 팔 일들, 매매 같은 것들 안 풀렸다고 하면 을사년은 좀 기대해 볼 만하고, 과거에 좀 불편했던 것들 다 털어내고 새롭게 좀 탈피하고 변모하는 그런 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실적 상황이 중요하겠죠. 현실적 상황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자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금일가는 다른 거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피곤한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혼자서 충전할 시간도 필요하고, 누구하고 엮이면서 막 피곤한 것들 제일 질색인 그런 부분일 텐데, 갑진년이 아마 좀 과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을사년으로 넘어오면서 다양한 뭐 눈치야 보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인성의 압박으로부터는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한다. 뭐 대부분은 이제 벗어날 수 있겠죠. 뭐 다라고 하면은 좀 오바겠지만 대부분 좀 벗어나려고 노력도 하고 벗어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금에 대한 이제 비겁을 본다고 하면 신금한테 이제 세력적으로 적용을 하겠죠. 사중에 경금도 들어오고요. 요걸 내가 이제 다룬다고 하면은 내 밑에 사람이 생기는 거죠. 뭐 후배라든지 같이 뭐 일을 해보자 하면서 내가 좀 다룰 만한 그런 사람도 생긴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을사년 편제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뭐 해결하고 함께 나누고 그래야겠죠. 이 비겁이 나를 도와주는지 아니면은 뭐 회방을 놓고 이 편제를 건들려고 하는지,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중의 경금 때문에 이게 을목이 사실 신금 거라고 하기에는 불편한 감이 있죠. 경금한테는 이게 정제니까 이 신금이 편제를 먹으려면 속전속결로 해야 되기는 해요. 근데 내가 먹었다고 해서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이 경금이 언젠가 튀어나와가지고 야, 내 건데 왜 가져가냐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 편제를 먹을 때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먹다가 탈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경험이라고 됐고 일의 결과라고 했지만, 반만 먹어야 될 수 있는데 다 먹다가 체하거나 탈나거나, 그리고 응급실 가면은 안 받아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 탈나지 않게 무리하지 않는 거, 욕심내지 않는 거. 비겁이 또 도와줄 필요도 있겠죠. 금기가 따라와줘야 됩니다. 금기가 따라와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식상 수를 볼 것 같으면은 수가 가장 또 절실하겠죠. 가장 약한 시절들이기도 하고. 갑진년하고 을사년 왜 힘들겠어요? 이 식상들이 다 죽어가지고 힘든 거겠죠.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 그리고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빛이 나고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거, 남이 쌓아놓은 똥 치우고 막 뒤치다거리 하고 자질구레한 일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힘든 거죠.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갑진을사년은 편한 운이 아닙니다. 쉴 새가 없어요. 바쁘게 움직이고 여기저기 사건 터지고,
재물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하고 안정이 좀 될만 하면은 여기저기서 또 뭐 필요한 거 얘기하고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식상에 대한 안정성, 이런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해수 같은 게 있는 사람들, 뭐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사이충도 되고, 그러니까 수가 좀 불편합니다. 수가 식상인데 식상들이 만족스럽지 않게 움직이는 것들, 환경에 따라서 내가 눈치 봐야 되는 것들,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식상을 잘 보셔야 된다. 이 식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죠. 기술, 이런 거고, 이걸 이제 을사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쥐어짜내서 현재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 그리고 또 식상은 일의 방법이죠. 과정이기도 하고 방법. 이 방법들을 강구하는 때가 됩니다. 을사년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방법을 강구해야죠. 강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확실하게 기반을 좀 다져놔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을사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내 기술이나 재주가 있으면은 좀 수월하게 흘러갑니다. 을사년 어느 정도 리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그런 거 없이 뭐 나는 마땅한 재주가 없다, 하던 일 열심히 묵묵히 하면서 돈 벌어야 된다, 이러면 이 정관 때문에 조금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너는 뭐 별로 잘하는 거 없잖아 하면서 정관이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잘하는 게 있으면은 나 그거 잘하는데 하면서 말대꾸라도 하면 되는데, 진짜 마땅히 잘하는 게 없으면은 이럴 때 억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신금은 또 자신의 어떤 주특기라든지 끼와 재능, 이런 것들이 을사년에 어떻게 좀 발현되는지 그래도 조금 노력해보는 거잖아요. 그 중에는 또 긍정적으로 좀 발현이 돼서 뜻하지 않은 이런 편재 같은 결과를 또 얻을 수도 있고 하니까 기술이 중요합니다. 일단 이런 기술을 새롭게 또 취득을 하거나 배워가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고, 하여간 뭐 식상이 바람잘 날 없겠지만, 이것도 자식이 있는 여자 사주다 이러면 또 자식과 관련된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 좀 불려다니고 신경 쓰이고 손이 많이 가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끼고 살면 괜찮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자식의 문제가 생기는 거는 자식 자체가 뭐 잘못돼서가 아니라, 특히나 이 신금일간은 본인이 손을 대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본인이 할 때는 또 별 문제가 안 생기죠. 꼼꼼하게 또 잘 하고 이러면. 근데 이제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많이 생기면은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자식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도 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오행을 좀 알아봤고요. 좀 쉬었다가 월지 격국별로 신금일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지 격국별로 을사년 신금일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 신금은 정제격이죠. 월지 제격이고 정제로 되어 있다. 정제격이 이제 편제가 온 거죠. 그러면은 이게 혼잡적인 성향이 발생이 됩니다. 내가 정제를 쓰던 사람인데 편제가 천간에 떴다. 그러면 이 편제로 인해서 외부 일에 간섭할 일이 생기겠죠. 원래 정제는 자기가 하는 일만 딱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 편제가 올 때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작년 개묘년도 그렇죠. 개묘년에 묘목도 편제의 운이고, 갑진년 지나서 또 이제 을사년 되면은 을목 편제로 되는 부분도 혼잡적 성향. 그러니까 안팎으로 굉장히 분주하고 다사다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겠죠. 뭐 이런 게 일단 기본적이고, 또 사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 형살을 치죠. 형살. 이거 전형적인 재생관의 형태이긴 한데 굉장히 좀 바쁘고 분주하고, 이 신금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관한테 이 재를 밀어주는 거잖아요. 정재를. 그러니까 열심히 노동을 엄청 많이 하는 해라고 할 수 있죠. 인사 형살이니까 일종의 투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재생관이니까 열심히 투자를 하고 사람 챙길 일. 그래서 이제 주변에 각종 다양한 일들, 상황들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또 총대 맬 일, 신경 쓰고 책임지고 관여하고 이런 부분들로 좀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편제로다가 이제 안팎으로 분주하고 바쁘고 하니까 바람 잘 날 없다.
뭐 갑진년도 그렇죠. 갑진년은 이제 인목에서 정기가 이제 투출한 성격이 된 건데, 이게 갑목 자체가 신금한테는 굉장히 좀 버겁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갑진을 쌓인 천간에 갑을목 운은 처리할 일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릴 수도 없는 운이기도 하고요. 널브러져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정리를 하고 버티는 수밖에 없다. 생존을 위해서 버티고 잘 살아남아야겠죠. 대부분 또 관하고 관련된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집안 자체에 대한 이슈라든지, 또 뭐 여자 사주에서는 또 남자 문제도 되겠죠. 남자 문제도 될 수 있고, 그 남편 하는 일에 대한 변동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정말 뜻하지 않게 뭐 승진이라든지 사업적으로 좀 건수를 잡는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부정적이면 사기당하는 운이에요. 사기 당할 수 있어요. 배신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억울한 일 있죠. 하다못해 좀 정신 상태라든지 부딪힐 일, 싸울 일 뭐 이런 게 또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혼 여성의 경우에도. 결혼을 안 했어도 그냥 연인 관계, 커플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제 관계적으로는 좀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인월 신금 경우에는 이제 마음 다칠 일 이런 거 주의하시고, 여러 가지로 억울한 일, 뭐 후회할 일 만들기 전에 꼼꼼하게 좀 잘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뭐 움직일 일이 많이 생깁니다. 14년에는. 자, 묘월의 신금은 편제죠. 제격이고 편제로 되어 있다. 을목은 이 묘에서 투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편제 성향이 더 강화된 뭐 이런 부분인데, 근데 신금한테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죠. 이렇게 묘월에 신금이 을목이 투관을 하면 신금이 즉시 2인자로 넘어가요. 2인자, 서포트, 비서 역할. 그렇게 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주어진다. 뭐 본인의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둘째 치고서라도 이 을목이 세력을 장악한 거니까, 더군다나 화까지 받잖아요. 신금은 뭐 그 상황을 따라야 되는 이런 운이 되기 때문에 반항을 하거나 뭐 싸우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흐름대로 하시면 됩니다. 흐름대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흐름대로 하시면 됩니다. 인월의 신금하고는 다르게 혼잡인 거는 아니죠. 그냥 편제가 뜬 거니까 이 편제에 대한 그 키워드로 조심을 하면 되겠죠. 아까 설명한 또 일 저지르는 거라든지, 또 신금이 원래 신금의 모습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가만히 못 있는 신금이 되는 거죠. 산만한 신금. 그리고 여기저기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성향의 신금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봐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컨트롤이 안 되면은 한 해 동안 좀 시끄럽거나 좀 정신이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제일 의지할 수 있는 뭐 의지처라든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안정이 좀 필요합니다. 감정 기복이 굉장히 많이 동할 수가 있다. 을목 편제. 그리고 이제 사화 같은 경우에는 이 묘목 편제 기준으로 이게 역마살 작용을 해요. 해묘미 입장에서의 사유축은 역제월이기 때문에 이 사화가 역마살 작용을 하죠. 이게 목이 움직이는 거니까 편제 기준에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되겠죠. 편제 기준에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제 인월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망신살인데, 이게 노출이 되는 거죠. 자신의 정제가 노출이 된다. 그러면은 숨겨뒀던 비자금이나 모아놓던 돈들 뭐 쓰거나 아니면 걸리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이 묘월 같은 경우는 이제 역마살이기 때문에 이동수 편제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움직이면은 뭐 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품목을 변경하는 뭐 이런 것들에 기대를 좀 꾀할 수도 있는데, 부정적이면은 정리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정리하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사업가들이다 그러면은 이제 사업 정리하고 이제 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영업자들 이제 못 버티겠다 해서 폐업하고 다시 일자리 알아보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편제가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묘월 신금한테는 이동수 좀 강하고, 또 제격이 이제 관이 왔잖아요. 제격이 관이 왔으니까 여기서 관에 대한 발전이나 뭐 기대 이런 거는 좀 해볼 만하죠. 뭐 용신이 온 겁니다. 근데 묘월한테는 이게 역마살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같은 재생관의 형태와도 이건 좀 움직임이 좀 크다. 움직임이 크다. 그러니까 인사 형살로 하는 움직임은
좀 예기치 못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서 동시에 움직임에 대한 영역이 큰 걸 얘기합니다. 역마살은 멀리 움직이는 걸 얘기하고요. 이 형살, 인사 형살로 움직이는 거는 가까운 데에서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니던 데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게 형살이에요. 멀리 다니는 거는 역마살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정관격하고 평관격, 여름으로 넘어가서 3월 신금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자, 3월의 신금은 자체로 월지에 정관이 있죠. 정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정관격에 정관이 왔으니까 요거는 중복이 되는 겁니다. 정관, 익숙한 정관이 들어와서 별 큰 차이는 없다. 근데 이제 을목 편제가 요게 이제 관하고 큰 문제를 발생을 시키고 뭐 이런 건 아닌데, 이게 관을 위주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관한테 이제 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목생화가 아니라 화생목의 개념으로 이제 본인이 중심이 돼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을목이 재생관의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자꾸 이 편제 기준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재생관의 형태는 뭐 격국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좋아 보이지만, 개중에 요럴 때 돈 문제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건 터질 일, 기존에 했던 투자나 여러 상황들, 이게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은 뭐 요럴 때 재생관인데 왜 안 좋지? 이거는 이제 을목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간에 떠가지고 생기는 문제죠. 을목 자체가. 이게 신금하고 을목의 관계가 이전체화라 해서 그냥 뭐 나무 싹둑 잘라내는 거예요. 커가는 화초목을 가위로 그냥 싹둑 잘라낸다, 뭐 꺾어버린다, 성급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관을 신경을 써가면서 하면 괜찮은데, 이 신금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잘라버리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제로 인한 투자사, 이런 부분으로 좀 애로사항을 겪을 일 없는지, 돈 문제 이런 거 좀 잘 보셔야 합니다.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과거에 좀 내가 남 돈 끌어다 쓰고 뭐 무리하게 뭐 하고 이렇게 욕심을 냈던 게 있다, 이러면은 이 사건 터질 수 있겠죠. 을사년에 단순히 뭐 관격에 제가 떴다 해가지고 제 생각 기분 좋게만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욕심도 크면 이제 화를 부르는 법이니까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5월의 신금 평관격을 넘어가서 본다고 하면은, 이 을사년은 굉장히 조금 여러가지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사납고 스펙타클하고 뭐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천간으로는 제가 떠가지고 재생살적 코드 갖고 있고, 지지로는 정관이 와서 관살 혼잡이 되죠. 관살 혼잡에 재생살이다. 그러니까 관격의 신금일관, 갑진년부터 해가지고 재생관, 재생살 이런 문제들 당연히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관살 혼잡,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좀 부딪힐 일들이 좀 따라온다. 이제 관살의 혼잡이라는 것은 이제 편관의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선 조치 후 보고죠. 유사시에 뭐가 터졌다 그럼 조치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인데, 보고를 먼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시 내려온 대로 조치하려고 하면 이미 때는 늦었죠. 그러니까 편관이 선조치고 정관은 이제 선보고입니다. 보고를 먼저 때리고 이제 지시가 내려와야지 그 개통대로 하는 게 정관이라고 하면, 이런 것도 이제 서로 충돌하는 거죠. 관살 혼잡이.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하고 가다가 결국에는 좀 곤란한 상황을 겪는 이런 일들이 이제 관살 혼잡의 폐해라고 할 수가 있다. 이제 관살 혼잡도 혼잡이지만, 이제 천간에 뜬 편제가 재생살, 그리고 또 을목의 신금 관계도 좀 그렇고, 이때는 이제 비겁에 좀 힘이 좀 필요합니다. 네, 비겁으로 좀 버티는 힘이 좀 있어야겠죠. 버텨주는 힘. 그리고 식상으로는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한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여간 이 을목이 문제입니다. 이 을목 편제가 떠가지고 관격들은 정신이 없어요. 을사년 전반적으로. 시작부터 그렇겠죠. 무인 기묘 월로 연결되는 연초부터 재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따라오니까 정관 평관격들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을사년 만만치 않은 운이에요. 갑진년, 을사년 이제 세트로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좀 따라올 수도 있고 대비를 좀 하셔야겠죠. 근데 이러한 간살 혼잡이 그나마 좀
문제가 크지 않다 이러려면 이제 식상에 대한 부분이 사주에 많이 되어 있거나 내 사주의 대운이 뭐 가을 겨울로 이렇게 접어들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러면은 크게 이제 고생을 좀 하는 부분에 비해서 좀 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겁이랑 식상 얘기했듯이 금수가 좀 필요하다 이런 거죠. 금수가 좀 필요하다. 아무튼 뭐 봄 여름에 태어난 인묘월 제격 신금일간이랑 또 관격 신금일간 이런 사주들이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라든지 뭐 국제 정세나 뭐 나라 일이나 정치적인 상황이나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뭐 내년에 뭐 사건 터질 일이나 뭐 그런 게 뭐가 있든 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얘기죠. 아직 뭐 을사년이 되기 전이니까 제가 뭐 예언을 하듯이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재관격들 한번 좀 예의주시해서 잘 보시면 되겠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시험시험 할까요? 네, 음악 듣고 오셨습니다. 자, 월지 격국별 이제 가을로 넘어가서 월겁격하고 걸록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유월에 신금일간. 신월은 월겁격이고 월제 이제 겁재가 있다 해서 월겁이고 6월은 이제 걸록, 월제 걸록이 있다 해서 이제 걸록격이죠. 그러니까 월겁격에 편제가 떠 있다. 이거 궁겁쟁제죠. 궁겁쟁제인데 겁재한테 정제예요. 이게 경금이라고 치면은 을목이 이제 정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겁재 기준에서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십성 돌리기라고 하는데 그 응용하는 테크닉 이런 것들 제가 나중에 차차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성 테크닉 궁겁증제죠. 어쨌든 재성에 대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좀 따라올 수 있는 소지가 된다. 그 재성의 노출을 좀 막으려고 하면 이 정관이라고 하는 안전고리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 정관에 대한 안전고리를 또 이 겁재라고 하는 신금이 사신 형살과 합을 치죠. 육합. 그러니까 형합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겁재하고 정관이 형합을 친다.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사건 사고들이 많이 좀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을목은 군겁쟁제 노출이 되고 식상 문제와 관련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월지 비경겁재가 있으면은 이 재성이 딱 노출이 됐을 때 구제해줄 수 있는 건 이제 관밖에 없잖아요. 근데 식상이 있으면은 그냥 바로 관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비겁들이 살아서 날뛰게 되겠죠. 이런 지지에 월지에 비경겁재가 있는 사주들은 식상을 띄우거나 용신을 썼을 때 관은 그냥 포기를 해야 됩니다. 비겁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식신상관을 썼을 때는 그냥 기운을 빼가지고 식상만 써야 된다. 그러니까 뭐 재성까지도 갈 수는 있겠죠. 대신에 이제 재성에 대한 상태가 온전하게 유지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관이라고 하는 귀기로 명예로 갈 수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뭐 부명은 될 수 있겠죠. 부명. 근데 귀명으로 가기에는 관의 문제가 좀 따라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을사년은 어쨌든 이제 관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이 관이 포인트인데 이 정관이 신금하고 형살을 치면서 좀 변질이 되죠. 그래서 신월의 신금들이 아주 다양하게 변화 변동이 좀 일어날 소지가 높습니다. 무조건 안 좋다고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식상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식상 문제는 진로라든지 자식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 사고들. 뭐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런 것들에 좀 대비해서 좀 준비를 하는 게 좋다 이런 거니까 식상에 대한 것들 좀 여러 가지 손을 대고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개입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일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거죠. 보통 식상으로 벌어지는 문제점들은 내가 관여하고 간섭하고 뭔가를 이렇게 입을 댔을 때 손을 댔을 때 그런 거니까 개인적인 욕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욕심도 될 수 있고 욕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편하게 일하는 것도 되겠죠. 식상이 이제 몸이 편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식상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을사년은 굉장히 좀 엉덩이 붙일 새 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일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사건 사고 안에서 움직일 일들,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지지에 있는 사화는 신금 입장에서는 겁살이 됩니다. 겁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사화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신금, 겁재를 쓰는 신금의 입장에서는 겁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비라든지 보이지 않는 나를 좀 방해하거나, 뭔가 내가 일하려고 하는데, 특히나 뭐 선생님이다, 내가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근데 꼭 문제가 있는 애가 일을 만드는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겁살을 잘 써야 된다 하면 그 문제가 있는 학생을 위주로 잘 다스리고 신경을 좀 써야겠죠. 좋아서가 아니라 문제 발생에 대한 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화, 이 정관에 대한 부분으로다가 겁살적인 작용, 이런 거 좀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띠별로 볼 때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글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자진 운동을 하고 상어는 사유축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신자진 입장에서는 겁연반이 된다. 겁살, 연살, 반환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맨입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로비라든지 특수한 방법, 그런 걸 좀 써가지고 어쨌든 문제를 좀 타파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의 신금 걸록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록격. 을목이 걸록에 투관이 됐죠. 편재. 월겁격보다도 더 강한 쟁제가 일어납니다. 편재는 군비쟁제에 더 강하게 노출되어 있어요. 정제가 군겁쟁제에 심하게 노출이 되고, 편재는 군비쟁제에 취약하다. 그래서 천간에 편재가 운이잖아요. 을사년은. 그러면 이제 6월에 신금. 그리고 일주로 따지면 신유일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유금이 따로 세록에 있다든지 아니면 시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어쨌든 을목이 크게 동하게 돼 있어요. 뭐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을목에 대한 부분들이 자주 변동사항이 생긴다, 이런 거죠. 안정성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정되기가 어렵다, 잘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돈과 여러 가지 현실, 내가 뭐 계획했던 것들 그대로 이제 유지가 안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사람에 대한 이런 흐름들 마찬가지로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다. 이것 또한 식상 문제가 또 따라옵니다. 식상이 사주에 있다, 뭐 신의 일주라든지 뭐 임기수가 떠 있다든지 다른 지지에 뭐 자수나 해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또 식상에 대한 이런 진로적 부분하고 관이라고 하는 시스템상 외부 환경에서 들어오는 부분과 충돌을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식상은. 근데 관이라는 거는 시대가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거기에 내가 따라가야 되는 시스템인데, 식상은 그걸 거부하거나 좀 자기가 고쳐가지고 쓰려고 하겠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딪힘들이 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상업적 구조를 또 띄는 부분이 됩니다. 상화가 유금하고 사유축 삼합을 하죠. 그래서 상업적인 구조, 걸록 용관이기도 한데, 이게 관을 기준으로 따라가야지 이제 비견이 통제가 되는데, 이게 오히려 비견을 더 힘을 실어주죠. 합력을 비견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사화가 그야말로 이 요금한테 따라 붙어서 사유축의 근거지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 비견이 더 중심이 되는 거죠. 비견이 중심이 돼서 쟁제적 부분, 쟁제에 대한 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유월생이라든지 천간에 경신금이 떴다든지 대운에서 경신금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쟁제에 대한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비견겁재 원령에 관이 온 건 일단 좋아요. 어쨌든 갑진년 진토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도 이렇게 비견겁재를 생하거나 또 이게 매금적인 부분에 여러 감당 능력 정도는 되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막 월등하게 좋아지고 뭐 이렇기에는 번거로움들이 따라오니까, 이런 을사년의 사화는 그래도 나름 긍정적이다. 뭐 형사를 치든 뭐 삼합을 치든 어쨌든 화가 들어오긴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한 안정감이나 시스템, 그래도 주변 환경 이런 게 온 거니까 오히려 상황이 더 좋아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걸 위주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니까 더 좋아지는 분들도 있겠다. 걸록격까지 봤고요. 이제 가을로 가서 상관식 신격 보겠습니다. 자, 해월의 신금 상관격이죠. 을목보다 샤워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충으로 상관경관이 일어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이제 수국화의 충의 방향으로 해서 이 상관이 관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좋냐 무조건 나쁘냐 이거는 일단은 충이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떠냐에 대한 타주마다 좀 다를 텐데, 이 충으로 어쨌든 하나가 깨지거나 발전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깨진다는 것은 크게 깨지는 게 아니라 별것도 아닌 금만 살짝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컵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뭐 금도 안 갔어. 아무 멀쩡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충이라는 것은 컵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컵을 떨어뜨렸는데 시멘트 뼈다귀 아니면은 뭐 아무 이상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일반 가정집 장판에 떨어뜨렸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뭐 그릇이나 접시나 마찬가지잖아요. 떨어뜨렸다는 게 충입니다. 그러니까 충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릇이 깨질 것이다, 이건 아니겠죠. 그릇이 깨지면은 그 그릇을 처리해야 되고 새로운 걸 또 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슈가 생기는데, 떨어뜨렸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아무 일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 사회충이 또 돼지띠라든지 신의 일주나 해시에 태어난 식물이가 있겠지만 사회충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첫 번째 그거는 뭐 논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그릇이 깨지거나 아니면은 뭐 좀 무거운 물건이라든지 날카로운 물건을 떨어뜨렸다, 그러면은 장판이 훼손이 될 수가 있겠죠. 장판이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대리석 바닥이 금이 가가지고 깨지거나, 내가 물건을 떨어뜨렸으면 그 물건이 깨질 수도 있지만 그 물건하고 부딪힌 바닥 타일이 깨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발전한다는 거는 그겁니다. 새로운 걸로 교체하면서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냥 이참에 그냥 도배 새로 하고 그릇 세트 구성을 아예 싹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내 돈을 쓰지 않았는데 여러 환경이 좀 바뀌는, 깬 게 내가 아닌 거죠. 내가 깬 게 아니라 누가 친구가 손님이 와가지고 깼는데 아 이걸 제가 바꿔드리겠다 하면서 돈을 주고 가는 거죠. 나는 근데 그 그릇이 사실 없어도 돼. 근데 미안하다고 막 돈을 주고 가는 거다. 그럼 충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긍정적인 거겠죠. 이게 손님이 그릇을 깨먹었는데 괜찮다고 해도 돈을 주고 갔어. 근데 나한테는 필요가 없는 그릇이야. 이러면은 이 충으로 인해서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충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깨지는 거긴 해요. 깨지거나 아니면은 물건을 내가 떨어뜨렸다는 거니까 어떠한 사건의 발단이 되긴 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깨지고 작살나고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을 뭐 잃고 뭐 이런다고 하기에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또한 겨울철에 태어난 신금일간, 뭐 상관 경관이 아무렴 위화백단이라지만 금수상관 희경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금수상관, 이런 해월의 신금, 관을 반긴다. 따뜻한 기운을 필요로 한다, 이거죠. 현실 적응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들이 좀 시끄럽거나 좀 번거로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준비, 시도, 다양한 노력,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니까 이럴 때 이제 사회충으로 뭐 치고 나가는 거죠. 역마살이잖아요. 아까 그 묘월의 신금 할 때처럼 해묘미 운동을 합니다. 이따가 미월 할 때도 뭐 하겠지만 해묘미 운동을 하니까 그 지살끼리 서로 충하는, 얘네 둘이는 서로 역마살의 관계예요. 역마살, 개마살이 아니고 역마살의 관계다. 그러면 이제 사화가 해수하고 충돌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수가 따라온다. 내가 새로운 뭐 창업을 하거나 뭐 가게를 열거나 어디 뭐 취업을 하거나 뭐 다양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이 상관으로 원래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뭔가 자신의 영역 안에서만 움직이던 사람이 관을 봄으로 인해서 외부 활동을 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 편제는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거나 뭐 대출을 받거나 필요한 움직임들을 형성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편제, 을목에 대한 부분은 이것저것 좀 새롭게 꾸미고 뭔가 시작할 때든 손보고 일처리 할 일들, 이런 거를 좀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충에 대해서 너무 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할 만한 일이 생기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특히나 이 해월신금들 뭐 사회충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지장간들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충 금하고 해묘미 목하고 결국에는 비겁하고 재잖아요. 돈과 관련된 부분도 그 안에서 따라오는 거죠. 그릇을 깼다 그럼 그 그릇이 얼마짜리냐, 그리고 비싼 걸 깼는데 돈을 조금만 주고 갔어, 이러면 계산이 안 맞는 거니까 그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월의 신금은 식신격인데 식신격에 이렇게 편제가 나온 거는 뭐 식신생재의 모습으로다가 이상적이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식신생재인데 이 편제 을목으로다가 이 신금이 완전히 이걸 소유를 하기는 좀 어렵다. 이 을목 입장에서는 신금이 조건부로 정말 어쩌다가 한번 필요한 정도이지, 이 을목 입장에서 금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금이든 신금이든 좋아하지 않아요. 건드는 건 안 좋아한다, 을목은. 그러니까 이제 이 신금도 을목을 건드려 봤더니 별로 좋아질 게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서로의 그런 식관론 체성상 신금이 을목을 보면 이제 성격이 급해지는데, 을목 입장에서는 신금을 그렇게 막 썩 좋아하진 않아요. 뭐 발전할 게 없는 거죠. 부분적으로 뭐 어쩌다가 쓰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금을 좋아할 이유가 없죠, 을목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신금 입장에서 을목이 해결해야 할 그런 요소가 되겠고요. 관이라고 하는 사화가 오면서 지장간 무게합의 부분이 되겠죠. 사중에 무토하고 자중에 있는 개수하고 암합적인 작용, 자수가 사화를 더욱더 강력하게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이게 신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유축하고 신자진의 만남이죠. 그러면은 사유축 기준에서는 육해살이고 신자진 운동을 하니까 사화는 겁살이다. 그러니까 육해살하고 겁살의 관계인데, 이 자수가 사화를 보면은 이게 겁살이니까 요때 이 사화를 끌어들이면서 좀 뭔가 편법이라든지 지름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겠죠. 그런데 잘못 쓰면은 오히려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름길이나 편법을 쓰긴 써야 되는데 온전한 방법으로 써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쓰다가 나중에 봤더니 잘못 들었어, 길을.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편법을 쓸 거면 정확하게 알아보고 써야 한다, 이런 겁니다. 겁살은 무조건 편법을 써야 돼요. 로비라든지 특수한 방법이라든지 자신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게 돼요, 겁살 시절에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을 끌어들인다든지 부탁을 한다든지 아부를 한다든지 비비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자진 월생들이든 띠든 신자진 기준에서 이제 사화가 겁살인 거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화 기준에서는 자수가 이제 육해살의 관점으로 돼 있으니까 요거는 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나한테 의뢰를 하는 의뢰자 같은 거죠. 뭐 좀 도와달라 하면서 외부에서 나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을사년 전반적으로 돈과 관련된 부분일 수 있겠죠. 을목이라고 하는 편제, 이런 돈과 관련된, 아니면은 뭐를 좀 맡아달라고 그러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자리적인 변동사항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겠고, 사람과 관련된 매니지먼트, 이런 인력사업, 뭐 인사 권한,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하여튼 이 식상격들은 추운 겨울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화가 어쨌든 반갑긴 합니다. 여름생들은 자기가 이미 화를 보유하고 있는데 또 화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응해서 쓰든 뭐 중복돼서 오든 그냥 익숙할 뿐인데, 이 겨울생들이 화라고 하는 인자를 비로소 세운에서 봤기 때문에 이때부터 좀 속도가 좀 붙는다. 뭐 상관 경관이든 뭐 식신 정관의 뭐 무게합 암합이든 그래도 정관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인자가 나를 좀 들썩이게 만든다. 어느 정도 외부적으로 드러나고 보여지고 섞일 수 있고, 완벽하게 섞이진 못해도 섞이는 신용이라도 하든 모임에 참여를 하든 사람들 관계에서 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따라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인수격. 자, 인수격을 보자고 하면은 진술월 신금하고 이제 충미월 신금 이렇게 있겠죠. 다 진술충미에 해당하는 계절인데, 진토는 봄이고 술토는 이제 가을이죠. 진월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 지장간에서 이렇게 뜨는 부분이고, 이 편제에 대한 것들이 묘월에서 좀 남아있는 기운들이 이 진중에 을목으로 있기 때문에 이 편제가 좀 과거적인 부분으로 좀 수면 위로 떠오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나 과거 사람하고 엮이거나 연결되거나 뭐 이런 걸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든지 묘고지에서 투가 나는 거는 과거지사하고 좀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슈가 그런 쪽으로 좀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편제적인 이슈가 강한 월지다 할 것 같으면 묘월신금하고 진월신금, 또 미월신금도 되겠죠. 이따가 또 하겠지만 미월신금까지. 지지에 을목에 지장간이 있는 것들은 다 동하게 됩니다. 큰 이슈로 따라온다. 을목의 뿌리를 박을 수 있는 진중을목, 미중을목, 또 묘중의 을목, 이렇게 세 가지. 요 월째 태어난 신금 일간들은 이 편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 어떤 의미로든 좀 강화돼서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편제로 뭐 일 저지르는 것도 되고, 외부적인 일이 좀 따라오면서 거기에 좀 신경 쓰고 해결해야 하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이런 거니까. 뭐 결과를 내는 측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만족할 만한 소득이랄지 뜻하지 않은 횡재, 혜택 뭐 이런 것도 따라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을목이 무조건 신금한테 오래 살아남는 그런 소유물은 아니니까, 얼마나 또 이게 내 건지 오래 유지가 될 만한 밑거름인지 이런 거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편제라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고, 또 인수격에 이 사화라고 하는 정관이 들어왔다. 그러면 인수용관이죠. 진월이든 수월이든 인수용관이다. 이 수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을에 태어나가지고 을목이 뜨는 거 자체가 조금 이제 부담이기는 하죠. 서로 이질감이 좀 형성이 돼서 이 을목을 좀 이용하려고 하게 돼 있다. 이 진토는 좀 받아들이는데 이 술토는 을목하고 남남의 개념이 좀 돼 있다, 이거죠. 이질적이다. 그래서 요런 하여튼 인수용관의 부분으로 정관적인 자리라든지 사회적인 환경들, 이런 것들을 그래도 받아들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쓰게 돼 있어요. 관을 잘 받아들인다. 이 편제라고 하는 게 조금 욕심으로 따라올 수가 있겠죠. 제한이 들어오는데 돈 가지고 협상하고 욕심 부리고 이러려다가 또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까, 일단 들어오면은 최대한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게 좀 좋겠죠. 재고 따지고 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을사년에는 편제라서 욕심 부리다가 골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다 놓칠 수 있다. 두 마리 치킨은 먹어도 두 마리 토끼는 잡는 게 아닙니다. 한 마리만 하세요. 한 마리만. 아시겠죠? 편제. 이거 욕심으로 갈 수가 있다. 내 거 아닌 거에 손대는 거예요. 이거 편제가 잘못되면은 내 게 아닌데 자꾸 막 샘내는 거죠. 욕심내고 내가 막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편제는 편제입니다. 내가 가지더라도 얼마 안 지나면 다시 되파는 중고 물건이나 다름없어요. 새 거여도 내가 샀는데 남이 쓴다거나, 이거 다 편제의 속성 아닙니까? 공유가 되는 거죠. 공유가 내 건데 나만 쓰는 게 아니야. 내가 샀다고 다 정제가 아닙니다. 남이 쓰거나 우리 가족들이 다 돌려가지고 쓰든 뭐 보든 뭐 이렇게 되면은 다 편제죠. 돈 받고 빌려주고. 뭐 요즘에는 보니까 뭐 불꽃축제 우리 집에서 보인다고 막 돈 몇십만 원씩 받고 막 사람들 초대하고 그런 거 중고 시장에서 막 팔고 그러던데, 그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신기합니다. 돈이 되면은 뭐 그렇게 자리도 팔 수 있는 시대가 온 거니까. 진수를 어쨌든 이 사화가 옴으로 인해서 조금 더 파워가 돌아간다. 그리고 밝아진다. 밝아지고 속도가 좀 나고, 대신에 술토는 사설 원진 귀문이 좀 들어가서 요거는 좀 한 차례 좀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요. 이 정관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조건인 거죠. 뭐 이직을 계획하고 있다든지 윗사람이 좀 바뀌었어. 근데 직장 상사가 새로 바뀐 사람이겠죠. 나랑 안 맞거나 나를 뭐 싫어하거나 문제가 따라온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시스템에 대한 상황이니까 내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직장에서 멀어진다거나, 그럼 갈 때마다 원진살이죠. 맨날 회사 출근할 때마다 귀문관살이고 승질 나니까 뭐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뭐 새로운 거를 공부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어딘가에 갑자기 빠져가지고 연예인 덕질한다거나 하여튼 뭐에 꽂혀가지고 중독되는 거,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을사년에 수월 신금이다. 그러면 원진 귀문관살로 다양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충미월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아까 미월의 신금도 을목에 지장간 뿌리 정을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또 한편으로
강하게 이 편제가 착근이 되는 그런 월지라고 했죠. 축월은 겨울이고 미월은 여름입니다. 같은 축미월, 진수월 이렇게 해도 계절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참고해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인수격인데 얘네들은 이제 편인이란 말이에요. 편인이기 때문에 이 편제가 더 크게 동합니다. 이 제극이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편인격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을목이 기회일 수 있어요. 기회. 무슨 기회? 내가 이 편인이라고 하는 재능과 가치, 공부해놓았던 전문성 이런 거를 사회에 나가서 어느 정도 홍보하고 돈으로 바꿔먹고 이걸 잘하면은 진짜 세상을 놀래키는 힘이 되는 거죠. 세상을 놀래키는 힘이나 유통시킬 수 있는 나의 재능이나 이미지나 그런 것들을 이제 유통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 저지른다는 게 이런 편인격들한테는 그래도 좀 반가운 소식의 일을 저지르는 것도 될 수 있겠죠. 을목이 이게 잘하면 한 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 방이. 양방이 아니라 한 방. 자, 어쨌든 이 편제라고 하는 을목이 한 방이 있다.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 내 사주에 다른 월지여도 이 축토, 미토 요게 또 편인이니까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을목이 그런 한방 승부적인 기질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축토하고 미토에 또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원동력이 되겠죠. 사화는 외부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고, 해수는 자신이 개인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사화하고 해수가 그런 각각의 축을 담당하고 있다. 안과 밖에 이런 힘을 불어넣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축토 미토 당연히 사화한테 생조를 받아서 화생토 되잖아요. 인성이 더 강화된다. 또 축토의 경우에는 사유축 삼합해서 화개살이잖아요. 화개살 입장에서 이제 지살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지원군 여러 가지 도움받을 일, 협찬, 스폰, 후원 이런 거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축월의 신금, 당연히 추운 겨울인데 사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환경이 좋아진다 할 수 있겠죠. 미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쩔쩔 끓는 여름인데 사화가 온다는 거는 이제 해묘미에서 역마살인 거죠. 이거는 좀 내가 발품을 많이 팔면서 조건을 잘 알아봐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은 이 사화가 미토한테 긍정적인 작용을 해주진 않아요.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내가 노력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으면 다양하게 좀 맞춤식 서비스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 미토는 좀 서비스 정신이 좀 부족합니다. 이 축토는 좀 그런 기질이 강한데 땅이 척박해가지고 이 미토는 좀 대부분 자기 기준이 조금 강한 사람들이 많죠. 자기 자신이 잘 안 바뀌거나 환경에 따라서 그냥 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기질이 강하다가 하면 축토는 오히려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그런 정신들이 서로 좀 다르죠. 같은 음토인데 축월하고 미월에 이런 차이도 좀 있고 하여튼 이 을사년의 이런 기운들 뭐 이런 진술충미의 경우를 좀 본다고 하면 다양하게 또 이렇게 새로운 그런 파워가 들어온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또 알아봤습니다. 신금회가 갑진년에서 이제 을사년으로 넘어가면서 다양한 변화 변동 일어나고 또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다양한 이합집산이라든지 또 이별할 일들 또 새로운 사람 만날 일들 기대도 되면서 또 두렵기도 한 을사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누구한테나 그렇겠죠. 신금일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간들도 다 힘드신 분들은 힘들고 그나마 갑진년 좀 버틸만 하다 하시는 분들도 뭐 있을 텐데 일단은 갑진년 자체가 좀 만만치 않은 운이기 때문에 계묘년에서 넘어온 갑진년 목에 대한 문제들이 좀 아무래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재성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나 주의 같은 거 그 끈을 놓아서 안 되겠고요. 을사년이 돼도 그 뭐 목이 재성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 마무리 지어가는 그런 시점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오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화의 기운으로 정민년까지 쭉쭉 뻗어나가는 시기와 흐름들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신금일간분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갑진년 이제 을사년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모습으로 또 변모하고 또 기존에 있던 일들 털어내고 다시 또 일어서서 갱생하고 뭐 이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뭐 힘드신 분들은
기운 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잘 하고 계신 분들은 열심히 또 심기일전에서 고군분투하는 을사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진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을사년 됐으면 좋겠고요. 다가오는 을사년 한 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금회관 네 번째 을사년 신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